내 반을 꿰맨 이유, 박나래 씨 이야기입니다. 자, 방송인 박나래 씨의 구체적인 갑질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가 매니저 얼굴로 와인잔을 던졌고 이 던진 술잔에 또 손을 베어서 내 반을 꿰맸다라는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또 상해 진단서가 경찰에 제출된 것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박나래 씨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그날 술자리를 둘러싼 의문과 의혹들은 그래서 더욱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의 갑질 정황과 그리고 박나래 씨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박나래 씨가 24시간 대기를 시켰대요. 그 업무를 대기하는 순간에 술을 강권하거나 또 안주 같은 거 재료들을 제대로 사오지 못하면 불호령이 떨어지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박나래 씨가 화가 나서 술잔을 던졌는데 와인잔이었다고 합니다. 그 조각에 손등을 맞아서 응급실까지 찾는 상황이 벌어졌다. 저는 이 문제들로 인해 제가 하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자진하차했습니다. 이 사안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전 매니저는 과거 박나래 씨가 던진 술잔에 맞아 손을 베었다.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박나래 자택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2023년 8월 9일, 날짜도 구체적입니다. 응급실 1차 봉합수술을 시행했다. 합병증 등이 없을 경우 2주간 안전과 치료를 요한다. 전치 2주 판단을 받은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단독 취재한 안진영 기자님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사안은 2023년 8월에 벌어진 일입니다. 네. 일단 전 매니저 같은 경우는 박나래 씨가 던진 저 컵에 얼굴에 맞아서 멍이 들었고 손은 이 베어서 결국 그 인근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가서 내 바늘을 꿰맸고 전치 2주 정도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진단서까지 끊어서 제출했다는 겁니다. 네. 앞서서 이런 정황만 나왔는데 정확하게 이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 본인이 이걸 입증하기 위한 상해 진단서까지 넣었다라고 저한테 확인을 해준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거는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이 내 반을 꿰맨 건 2023년 사안이고요. 네. 2024년 술자리에서 또 한 번 잔을 던지는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두 차례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4cm 내 바늘을 꿰는 건 2023년의 상황입니다. 2024년 상황에 대해서는 따로 상해 진단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군요. 잔을 바닥에 던졌다라는 게 박나래 씨 측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얼굴로 던지지 않았다라는 거고 바닥에 잔을 던진 적은 있다. 그러나 매니저는 얼굴을 향해 던졌다. 박나래 씨가. 그리고 그걸 파편이 이제 손에 튀었겠죠. 내 반을 꿰맸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겁니까? 일단 현재까지 누구의 말이 맞다고 손을 들어주긴 어렵고요. 일단 제가 들은 저 잔을 바닥에 던졌고 그 소리를 듣고 현장에 있던 매니저와 지인들이 와서 치웠다. 저 주장은 네. 박나래 씨의 앞선 그 매니저 담당자들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 사안이 벌어지고 나서 박나래 씨의 일을 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보도 후에 현재 박나래 씨의 일을 보고 있는 매니저에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줬는데 그 당시 박나래 씨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첫 방송이 있어서 모여서 함께 봤다는 거예요. 작가들과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확인했을 때는 본인들은 그런 사실을 보지를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네. 이것도 아직은 박나래 씨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박나래 씨가 직접적으로 그 매니저를 향해서 잔을 던졌고 그로 인해 상처를 입은 게 맞는지를 입증하는 게 이 특수상해 관련돼서 경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2023년 8월에 한 차례 그리고 2024년에도 한 차례 더 술자리에서 상해를 입힌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안진용 기자 해주셨는데 2024년에는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서 상해를 입혔다는 게 매니저들의 주장인가요? 네, 그때도 일단 술자리였다고 하고요. 네. 얼굴에 또 다시 이제 던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굴로 향해서.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 자리에는 현장 목격자가 있었다는 게 전 매니저들의 주장입니다. 총 4명이 앉아 있었다는 거죠. 2024년에요. 그렇습니다. 박나래 씨와 그리고 전 매니저, 그 외에도 지인 2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2명은 현장을 목격했고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명 확인을 해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추가적으로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해서 목격자 진술 혹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누구의 말이 맞다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술자리 다 박나래 씨 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집에서 두 차례 술자리 있었고 둘 다 와인잔을 얼굴로 던졌다. 네. 그리고 한 번은 전치 2주 뇌반을 꿰매고 한 번은 어느 정도 다쳤는지는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취재가 된 내용이군요. 네. 자, 전치 2주 상해 일단 2023년 8월에는 그 진단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김광삼 변호사님, 박나래 씨에게는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박나래 씨가 예능할 때 네. 나래바를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었죠. 네. 그리고 술 먹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술 취해가지고 한 행동들에 대해서 이걸 희화화시켜가지고 재밌게 예능을 이끌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에 걸쳐서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술에 취해가지고 던졌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일종의 주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뭔가 이제 기분이 나빠서 그랬는지 이제 그건 이제 밝혀져야 할 부분인데 일단 23년도 8월 9일 날 응급실 가서 봉합수술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저렇게 잔으로부터 뭔가 맞지 않아갔다고 한다면 응급실까지 가서 내 반을 꾸밀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걸 매니저들 거짓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24년도에 있었던 것도 어떤 행태가 동일하잖아요.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런 습관이 이제 박나래 씨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또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고 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끊었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상해와 관련된 부분은 피해자 진술하고 상해 진단서가 있으면 네. 인정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술잔을 던진 것은 과실이 아니고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실 상해 아니고 술잔 자체는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네. 특수 상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형량도 상당히 무겁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3년에 8월에 있었던 일을 지금 설명드린 거고 2024년에 있었던 그 일은 아직 얼마나 다쳤는지 그 내용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지인 2명까지 포함해서 그 자리에는 모두 4명이 있었다는 게 안진용 기자의 취재잖아요. 그 지인 2명은 혹시 누군지 확인을 하셨습니까? 네, 확인은 됐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다 알려진 인물이군요. 아니,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대중들이 알기 힘든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두 사람에 대해서 경찰이 목격자 진술을 따로 받으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두 사람의 양 당사자 간의 입장이 완전히 엇갈리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두 사람이 허위 진술할 가능성에 대해서 또 의문이 제기되는데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두 사람 모두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자칫 목격자 진술, 증인은 아니더라도 허위 진술했다가 이게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그에 따른 상당한 또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진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계 변호사님, 뭐 이 지인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지금 알려진 2명 당연히 경찰 조사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뭐 핵심 참고인으로 보이고요. 네. 당일의 특수상해의 범죄 성립 여부에 있어서 핵심적 진술을 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안진용 기자님 말씀대로 과연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진술할 것인가는 지켜봐야 되는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은 바로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네. 지금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이제 공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당연히 소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가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혹시라도 다시 어떤 사정 때문에 위증을 해야 될 상황이 그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고려하면 아마 경찰이 출석 요구를 하면 출석해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진술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뭐 공방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술자리를 둘러싼 논란들이 커지면서 박나래 씨의 과거 음주 습관 관련 얘기들이 지금 재소환되고 있습니다. 앞서 동료들을 통해 전해진 박나래 씨의 음주 습관 한번 들어보시죠. 나래가 술이 좀 취했어. 비틀비틀한 거야. 그때 내가 업고 올라가서 너를 차에 넣고 네 매니저한테 전화해서 매니저가 오고 있는데 갑자기 차에서 내려서 분명히 기절했는데 좀비처럼 살아서 나와서 너네 어디 가? 하더니 우통을 이만큼 올려서 배가 이만큼 나왔는데 내가 그때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회식하고 뭐 나래가 이제 자기네 집에 가자고 그래서 술 취하면은 먹는 게 까르보나라 떡볶이 같은 건데 나는 손가락이 막 8개인 줄 알았어. 이거를 다 손으로 여기 떡볶이 하나?
취하면은 막 떡볶이를 손으로 알지. 노는 거. 자, 박나래 씨의 술 습관 지금 논란이 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박나래 씨는 방송을 통해서 술에 의지했던 아버지를 또 원망하기도 했었는데 정작 지금 저런 지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본인은 나래바까지 만들어서 아버지를 원망했던 것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네, 박나래 씨가 10년 전 한 예능에 출연해서 네. 과거 아버지가 사업 실패 이후에 술에 의존했었다는 과거사를 전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족들이 아니라 이렇게 술에 의존했던 것이 원망스럽다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박나래 씨에 관련된 의혹이 술과 관련된 게 많죠. 아무래도 그동안에는 이 술 관련된 이야기들이 하나의 에피소드로 예능의 소재로 쓰였는데 지금 이 같은 일이 불거지고 난 후에는 마치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